이번 시간에는 우리 SQL 테스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QL 테스트요. SQL 테스트라는 건 말 그대로 SQL이 내가 작성한 그 의도에 맞게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이제 검증하는 그 과정을 보고 우리가 이제 SQL 테스트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때 이제 내가 작성한 그 SQL이 단문 SQL이냐 아니면 절차형 SQL이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바뀌어요. 그때 이제 단문 SQL 같은 경우에는 SQL 그 코드를 직접 이제 실행을 합니다. 직접 이제 실행해서 그 결과를 이제 확인하는 걸 보고 우리가 단문 SQL 그렇게 이제 불러요. 해서 얘는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테스트가 가능한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차형 SQ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테스트하기 전에 생성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문 오류가 됐든 참조 오류가 됐든 이런 게 있나 없나 그 존재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생성된 그 절차형 SQL은 디버깅을 통해서 로직을 이제 검증하고요. 결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줘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디버깅이라는 말이 나는데 디버깅이라는 거는 오류를 찾기 위해서 소스 코드를 이제 한 줄씩 전부 다 이제 추적을 해 가면서 변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이제 검사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이제 디버깅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단문 SQL 테스트가 뭔지, 절차형 SQL 테스트가 뭔지 그거 좀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 단문 SQL 테스트요. 단문 SQL 테스트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DDL, 우리 데이터 정의어를 보고 얘기하죠. 그리고 DML이다 그러면 데이터 조작어를 보고 얘기하고 DCL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데이터 제어를 보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SQL 그런 명령이나 아니면 TCL을 이제 테스트하는 거다. 얘는 이제 직접 실행해서 결과물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TCL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서 맨 첫 번째 글자가 이제 T가 우리 트랜잭션의 약자입니다. 해서 이 TCL이라는 거는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 그 영어의 약자가 우리 TCL이고요. 얘는 트랜잭션을 이제 제어하는 그런 명령어들이요. 그런 명령어가 우리 커밋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우리 롤백이 있고 세이브 포인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런 명령어들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가 우리 TCL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SQL을 테스트하는 건데 그때 직접 실행해서 결과물을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DDL로 작성된 그런 객체이 있어요. DDL이다 그러면 DDL은 우리 데이터 정의어를 보고 얘기하죠. 여기에는 이제 create다, alter다, drop이다 해서 그런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특정 객체를 이제 우리가 생성하고 우리가 수정하고 삭제를 하죠. 그때 우리가 이제 describe라는 이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해당 객체의 속성이 됐든 자료형이 됐든 옵션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describe 그 명령어의 약자를 써서 우리가 이제 DESC 이렇게 이제 써주고 뒤에다 이제 해당 객체 명만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이 해당 객체에 대해서 속성이든 자료형이든 옵션이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했는지 어떻게 이제 변경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싹 다 이제 확인해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걸 보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DML로 이제 변경된 그런 데이터요. 우리 DML이다 그러면 우리 조작어를 보고 얘기하고 우리 DML 조작어에 보게 되면 insert다, update다, select다, 우리 delete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명령어들이 있죠. 그런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변경한 그런 데이터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이제 셀렉트 구문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변경이 됐나 안 됐나 그런 것들을 싹 다 이제 검색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DCL로 설정된 그런 사용자 권한이요. 우리가 이제 사용자 권한을 우리가 부여할 때가 있고 취소할 때가 있죠. 그때 이제 그랜트다, 리보크다 해서 그런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 권한을 이제 변경을 하는데 그런 명령을 통해서 이제 변경한 그런 사용자 권한은 우리 사용자 권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테이블이 따로 있습니다. 그 테이블을 이제 조회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변경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예제 보니까 이제 MySQL에서 학생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의 정보를 확인하는 SQL을 이제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났는데 그때 지금처럼 describe 해서 이렇게 이제 약자 써서 우리가 DSC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학생이라는 그 테이블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객체명을 학생이라고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성하게 되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그때 이제 필드요. 필드 그럼 이제 속성명을 보고 얘기하죠. 그때 이제 속성명은 이름이다, 학번이다, 전공이다, 주민번호다 해서 이렇게 이제 4개의 속성, 이렇게 이제 4개의 속성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이제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이제 자료형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각각 이런 필드들마다 그때 이제 데이터 타입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나왔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얘는 이제 널 값을 허용할래 말래 그 여부 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예스노로 지금 표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이제 키하고 써져 있죠. 얘는 이제 그 밑에 보니까 PRI라고 써져 있습니다. 얘가 이제 우리 프라이머리 키, 우리 기본 키를 보고 얘기하죠. 해서 학번이 지금 현재 기본 키로 설정되어 있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거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UNI라고 써져 있습니다. 얘가 이제 유니크 그 옵션 그걸 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디폴트하고 써져 있죠. 이 디폴트는 이제 기본값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나타내 준 거고 그 뒤에 보니까 엑스트라하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얘는 이제 그 외에 기타 옵션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DDL로 작성된 이런 객체는 우리가 DESC 요 명령을 통해서 지금처럼 해당 객체의 정보를 이제 확인해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형 SQL 테스트요. 얘는 이제 프로시저가 됐든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됐든 트리거가 됐든 이런 이제 절차형 SQ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디버깅을 통해서 기능의 이제 적합성 그 여부를 먼저 검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실행을 통해서 그 결과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를 이제 수행을 합니다. 이런 절차형 SQL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코드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코드가 이제 여러 줄이다 보니까 절차형 SQL의 특성상 이제 오류가 됐든 경고 메시지 이런 게 이제 자세히 출력이 되지 않아요.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show라는 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오류의 내용을 이제 확인하고 문제를 이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show라는 명령어를 쓰는 그 형식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show라고 써주고 그 뒤에 이제 한 칸 띄고 에러즈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쓰게 되면 오류가 발생한 그 장소 그리고 오류 코드, 오류의 내용 그런 것들이 이제 화면상에 쭉쭉쭉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절차형 SQL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SQL문은 우리가 이제 주석으로 먼저 처리를 해요. 주석으로 먼저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출력문을 이용해서 화면에 이제 출력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이제 만든 그런 프로시저가 됐든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됐든 이런 것들을 실행을 시켰을 때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변화가 생기면 나는 지금 당장 데이터가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런 명령들을 싹 다 이제 주석으로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주석으로 처리한다 그 말이 나는데 이 주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코드를 쭉쭉쭉 이제 작성을 했을 때 내가 작성한 거는 나는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쉽게 알아볼 수가 없겠죠. 해서 그런 명령들이 각각 뭘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써놓기 위해서 입력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석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석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런 주석들은 사람만 이제 알아볼 수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실행을 해도 컴파일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SQL문은 우리가 주석 처리를 해 놓게 되면 그 SQL문은 실제로 이제 실행은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디버깅이 싹 다 이제 끝나면 출력문은 이제 싹 다 이제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주석 기호를 이제 우리가 붙인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싹 다 이제 삭제를 한 다음에 절차형 SQL을 이제 실행해서 그 결과를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하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주석 처리를 할 때 DBMS 그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주석 기호가 달라요. 그 주석 기호 좀 참고로 잠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주석 처리를 할 때 MySQL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샵이라는 요 기호를 쓰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이픈해서 요 기호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쓰고 나면 이런 기호들 다음에 오는 그 한 줄을 싹 다 이제 주석 처리를 해줘요. 그리고 DBMS에 관계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쓰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우리가 뭔가를 쓰게 되면 그 내용들이 싹 다 이제 전부 다 이제 주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SQL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얘는 이제 사용하려는 그 SQL이 됐든 아니면 DBMS 그 종류에 따라서 테스트하는 방법이나 명령어들이 조금 다르죠. 다르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잘 구분할 수 있게 정확하게 알아두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